요즘 들어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떠오르지 않아 가슴이 철렁한 적 있으신가요? 이름이 잠깐 생각나지 않는 정도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하고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날짜와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에는 아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아주 멀리 있는 병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듯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로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건망증이겠지 하며 지나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오래 참고 생각보다 조용하게 버티다가 분명한 흔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차리고 일상 속에서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치매는 기억만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기억력은 물론이고 판단력, 말하는 힘, 시간, 감각, 길 찾는 능력, 감정 조절까지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에 말을 자꾸 반복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어떤 분은 돈 계산이 서툴러지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격이 예전과 달라지고 의욕이 줄어들며 사람 만나는 일을 피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작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증상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평소와 달라진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보이는 신호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묻고 조금 전에 확인한 일을 또 확인하려는 모습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계속 다시 묻게 된다면 최근 기억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 쪽 변화는 새로 들은 정보가 금방 흐려지고 저장되지 않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보기에는 아까도 말했는데 왜 또 묻지 않은 답답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짜증을 내거나 따지듯 설명하면 오히려 불안과 위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복 질문이 잦아질수록 주변은 같은 톤으로 짧고 차분하게 대답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말로만 전달하지 말고 큰 글씨, 달력이나 메모판에 적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자주 나타나는 변화는 익숙한 길에서도 잠깐 멈칫하거나 방향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래 다니던 시장길이나 공원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머뭇거리거나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고도 스스로 이상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간을 파악하고 순서를 그려보는 뇌의 힘이 약해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랬나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냥 두지 말고 생활 동선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 안쪽이나 집안 주요 공간에 큰 글씨 표지를 붙이고 혼자 먼 곳에 나가는 일은 잠시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출이 불안해질 때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시간이 필요하고 휴대전화나 카드 지갑에 보호자 연락처를 넣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일입니다. 안경이 부엌에 있고 리모컨이 옷장 속에 있고 지갑이 평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나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 행동의 순서를 기억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력 불안이 겹치면 누가 가져갔다고 의심하거나 자꾸 누군가를 탓하는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런데 뒀느냐고 다그치기보다 물건의 자리를 아예 정해두고 늘 같은 곳에 두는 연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열쇠, 지갑, 안경, 약통처럼 자주 쓰는 물건은 입구 근처 한 곳에 모아두고 서랍이나 수납함에는 글씨가 큰 이름표를 붙이면 훨씬 편해집니다. 넷째는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변화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날짜가 며칠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자꾸 혼동하고 약속 시간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절 흐름도 둔해져 날씨와 옷차림이 잘 맞지 않거나 밤낮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활 리듬이 무너질 때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 햇빛을 충분히 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오늘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밤늦게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오래 보는 습관은 줄이고 저녁에는 방 안 조명을 지나치게 어둡지 않게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째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말이 막히는 변화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같은 표현이 많아지고 문장이 짧아지거나 흐름이 자꾸 끊길 수 있습니다. 대화를 오래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긴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어를 정리하고 꺼내 쓰는 뇌의 기능이 약해질 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리내어 읽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글을 또박또박 읽고 그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다시 말해보는 습관은 말하기와 이해력을 함께 자극합니다. 친구나 이웃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가장 강한 자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섯째는 계산과 금전 관리가 서툴러지는 변화입니다.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도 모르고 공과금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평소 잘하던 반찬 순서를 자꾸 빼먹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챙기는 순서가 헷갈리고 달력에 적어둔 일정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맞추고 하나씩 처리하는 힘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과 약은 가능한 한 복잡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를 활용하고 약은 요일별 약통으로 나누고 알람을 함께 쓰는 방식이 좋습니다. 현금은 적은 금액만 들고 다니고 중요한 금융 거래는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한 번 더 확인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째는 성격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짜증이 많아지고 의심이 늘고 사람 만나는 일을 꺼리거나 하루 종일 누워 지내며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감정과 의욕을 움직이는 뇌 기능 변화가 함께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청력이 떨어져 대화를 피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인지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리면 대화는 귀찮고 불편한 일이 되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면 뇌 자극이 줄고 마음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서 청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자꾸 커지고 전화 통화를 피하고 모임에서 대화가 힘들어 보인다면 청력 검사와 보청기 적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단지 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뇌가 사람의 목소리를 계속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연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치매 예방이 아주 복잡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조금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복 질문 횟수, 길을 헷갈린 날, 물건 분실 빈도, 날짜 혼동, 말 막힘, 계산 실수, 외출 시간, 대화 시간을 간단히 적어두면 변화가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막연히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보다 적어놓은 기록이 훨씬 정확한 판단을 돕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일이 생기면 천천히 진행되는 치매 신호가 아니라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바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방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늦추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보다 생활의 방향입니다. 첫째는 뇌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읽기, 쓰기, 계산하기, 대화하기, 그림 보기, 노래 따라 부르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뇌 여러 부분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렵고 거창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문 제목을 읽고 오늘 기억에 남는 한 줄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보기 목록을 직접 써보고 읽은 내용을 짧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까지 도와줍니다. 빠르게 오래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며 걷는 습관은 시간 감각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식사입니다. 뇌는 결국 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짠 음식과 지나치게 단 음식, 기름진 음식만 반복되면 혈압, 혈당, 혈관 상태가 흔들리고 이것이 다시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채소, 생선, 콩, 두부, 달걀, 견과류를 너무 어렵지 않게 자주 챙기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보약보다 꾸준한 식사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는 잠입니다. 깊은 잠은 뇌가 쉬고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빨리 흐려지고 낮 동안 짜증과 불안도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낮잠은 너무 길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뇌도 점점 느려집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웃고 반응하는 과정은 매우 강한 뇌 자극입니다. 자주 만날 사람이 없다면 전화라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이웃 모임도 좋습니다. 사람이 귀찮게 느껴질수록 오히려 더 짧게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는 통증과 우울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가 아파 걷지 못하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기분도 가라앉고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우울감은 치매와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고, 실제로 기억력 저하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데 참기만 하지 말고 통증을 조절하고, 우울이 길게 이어지면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뇌와 매우 가까운 문제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은 기억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치매 예방은 특별한 비법 한 가지가 아니라 뇌를 계속 깨우고 몸의 리듬을 지키고 사람과 연결을 놓지 않는 생활 전체의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려움보다 관찰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며 겁먹기보다 오늘 무엇이 달라졌는지 차분히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기억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기려 하지 마시고 불안을 먼저 낮춰주십시오. 짧은 문장. 한 가지 지시 같은 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함께 사는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치매는 분명 조심해야 할 변화이지만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면 속도를 늦추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질문을 몇 번 했는지, 오늘 햇빛을 얼마나 봤는지, 오늘 누구와 얼마나 대화했는지, 오늘 조금이라도 걸었는지, 바로 그 작은 확인이 내일의 뇌를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기억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지만 돌보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잊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뇌가 덜 지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정한 생활, 충분한 대화, 햇빛, 걷기, 식사, 수면, 그리고 따뜻한 연결이 쌓이면 뇌는 생각보다 오래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바로 늦지 않은 시작입니다.